자, 221번이에요. 221번은 끝까지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두근이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이제 근과 계서의 관계를 통해서 두근의 합을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두근의 곱도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TMI 조건이에요. 두근의 합만 알아도 곱은 내가 어차피 알 수 있는데 곱이 또 굳이 친절하게 주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근과 계서의 관계하고 그 사인, 코사인의 합, 곱차를 이렇게 계연시키는구나 하는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역함수는 우리 수학할 때 제대로 배워요. 역함수. 내가 역함수에 대해서 선 요약하고 싶은 두 마디는 첫 번째는 역함수를 진짜 찐으로 구해라라는 말만 없으면 역함수는 안 구해도 그것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요약을 먼저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역함수라는 게 이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이지. F 인버스 X는 X를 GX라고 했을 때 X를 대입해서 GX가 나온다는 뜻이므로 내가 얘를 FGX는 X다.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x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항등함수. 그러니까 역함수하고 이렇게 원함수하고 합성을 하게 되면 항등함수가 나온다. 항등함수가 뭐냐면은 y는 x. 우리가 제일 친근해하는 그 함수 있죠. x를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결과가 돼요. 3을 넣으면 3이 나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 보세요. 1, 2, 3을 정의역으로 하는 이런 녀석이 있고 1, 2, 3을 공역으로 하는 이런 녀석이 있을 때 원함수가 이렇게 간다면 역함수는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합성이라는 건 이 화살표 두 개를 한 번에 다 가는 거죠. 부메랑이잖아. 1을 넣었을 때 슝 돌아오죠. 그래서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어떻게 되죠? 네, 1대1 대응이에요. 자, 그래서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그리고 1대1 함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함수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집합 x가 있고 집합 y가 있을 때 x의 원소들을 y의 원소들로 그 대응시키는 그 관계를 함수 f로 정의를 하고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오로지 x한테만 그 규칙이 부여가 되는데 크게 두 가지 규칙이 부여가 돼요. 첫 번째 규칙은 x가 단 두 개 이상이면 안 돼요. 두 개 이상의 대응은 허가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규칙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응을 안 하는 그 노 대응도 허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종합하면 화살표를 딱 하나만 반드시 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오로지 함수에서는 x만 영향을 받게 돼요. 자, 1대1 함수는요. 이 규칙을 y도 적용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y는 여러 개의 x한테 대응을 받아도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두 개 이상의 그 대응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 추가가 된 게 1대1 함수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대1 대응은요, 당연히 이 두 개가 모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화살표를 대응 받아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인기남이면 안 돼. 그 다음에 1대1 함수까지는 화살표를 못 받은 애가 있어도 괜찮았는데 그런 애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응을 못 받은 애가 있는 것도 허용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스토리 라인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함수는 일단 X만 규칙을 적용을 받습니다. 두 개 이상 안 되고요. 그렇다고 안 써도 안 돼요. 결론적으로 한 개만 써야 돼요. 1대1 함수는 1번만 적용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 대응해도 괜찮아요. 근데 1대1 대응은 다 이렇게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을 가리키는 학술적인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건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1대1 함수를 가리키는 표현은 x하고 x1하고 x2가 다르다면 그렇다면 함수 값도 다른 자 얘가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학술적인 표현이고요. 1대1 대응은 이거 받고 나서요. 어떤 요건이 추가가 되는 거냐면 그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게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 그러니까 공역 중에서 선택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혹은 이거를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하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러면 알아서 딱 하나만 대응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역함수가 뭐죠? y였던 녀석들이 공역이었던 녀석들이 정역으로 뒤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요건이 당연히 필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y는 규칙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는데 y가 x를 변모하면 이 두 개의 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 1번하고 2번의 요건 두 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역함수란 토픽에 대해서 떡본 김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역함수는 그 역함수와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면 항등함수 i가 나옵니다. 항등함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는 x 그 함수를 가리키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다가 3을 넣으면 바로 그냥 3을 뱉어내는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라 그래. 고장난 자판기 마냥 500원 동전 넣으면 500원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합성은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데 오로지 역함수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 역함수. 역함수를 뭐 두 번 하게 되면 원함수로 돌아오는 거 뭐 당연하겠고요. 그다음에 역함수에 대한 게 그래서 역함수를 굳이 쓰지 않아도 우리는 역함수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역함수 3에 함수값을 물었다 했을 때 이걸 k로 설정하면 되죠. 그러면 굳이 f 인버스를 구하지 않더라도 f에다가 k를 대입해서 3을 만족하는 그 값을 만족시키는 k를 찾는 방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미분에서도 이 스토리가 이어져요.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라 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역함수를 우리는 구경도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fx가 x 3승 더하기 x 이 녀석을 보시면은 얘는 1대1 대응이거든요. 1대1 대응이에요. 근데 얘를 역함수로 바꾸러 가면 선생님 저 알아요. x 대신에 y 대입하고 막 그러면 되죠? 이 다음부터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함수는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고등수준 지식으로는 못 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진짜 역함수 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런 상황이 안 나오게끔 값이 주어지고 역함수에 대한 함수값을 말할 때는 굳이 역함수 식을 안 구하고 바로 요 k로 두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볼게요. 스텝 1은 넘어가고요. 자, 요것도 sin x 절대값에서 그래프 그려서 그렇게 상수함수 구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요것도 좀 넘어갈게요. 단순 계산이라서 실력 없도 봐볼게요. 뭐야? 잠깐만. 이거 오른쪽에 있죠? 네네. 이거 해설 다 했었니? 했었죠. 스텝 2 다 했나요? 실력 없만 하면 되니? 깜빡할 뻔했네. 자, 233번부터 봐볼게요. 두 함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다루려고 했는데, 자, X축으로 평행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을 고각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대칭이동으로 바꿔서 생각해 줄 수 있고, 그게 없다면 좀 힘들지만 X축 평행이동을 감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림 상황을 지켜보니까 어떻게 되죠? 얘를 X축 대칭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죠. 0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 녀석을 X축 대칭한 녀석을 그려보게 되면 이 파란색 녀석이 위아래로 움직인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얘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게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평행이동이 여기까지 내려가야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이 녀석은 여기가 이 길이가 2가 되는데
이만큼 아래로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번을 볼게요. 234번은 이제 합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코사인의 앵글 자리에 어떤 식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 합성에서는 치환도 합성의 일종이라고 했죠. 치환에서 내가 변역 조심하라고 했던 것처럼 합성에서도 변역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x의 변역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 3주기 그 4분의 3주기까지 가 있죠. 코사인은 여기 마침 이거를 재활용해 보면 4분의 3주기까지면은 모든 그 치역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점이 그 이 여기 안에 있는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를 따르고 거기다 파이를 곱했으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의 범위를 따른다라는 사실을 조심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성함수가 사용된 방정식의 그 값을 구할 때 이렇게 겉에 것부터 하나씩 구해 나가게 되는데 내가 이제 코사인이 0이 나오는 그 값을 찾는 건데 요 녀석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3파이가 아니라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야. 왜냐하면 요 녀석의 x는 지금 요 녀석이니까. 그래서 그 합성이 되었다 그러면 항상 변역에 조심하세요. 치환하면 변역 호랑이를 조심하라고 했죠. 왜 호랑이에 비유를 했을까?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결론적으로 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까지가 지금 일단 요 1차적인 저게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요렇게가 그려진 상태에서 0이 되는 지점 요거를 일단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파이 코사인 x가 이제 2분의 파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요렇게요. 요거는 정말 낚시하기 정말 좋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어렵진 않은데 낚시하기가 너무 좋아요. 합성함수의 변역에 유의하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럼 코사인 x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인 순간이죠. 자, 여기서의 x는 진짜 x이기 때문에 자, 저 변역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다시 그려줄게요. 그러면은 요거 재탕 개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 파란색 그래프가 코사인 x의 그래프 x의 변역에 따른 그래프가 되는데 그게 2분의 1일 때랑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니까 지금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래서 그 답이 되는 녀석들이 요 녀석 빨간색 겹치네. 소리. 자,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 계열이겠죠. 그래서 답의 x가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전진한 3분의 4파이. 그 다음에 벌사탕코 여기에서 파이만큼 전진한 거죠.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사분면이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파이 여기서 왔다 갔다죠. 그러니까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범위가 어, 기본적으로 0부터 1까지죠. 0부터 3분의 2파이까지입니다. 이렇게 저까지 한번 해보죠. 어, 내가 헷갈리시면 얘를 x로 바꾸셔도 되고 얘가 x의 범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라지 x하고 자, x의 범위가 0부터 3분의 2파이까지. 그러니까 파이를 여기로 잡았을 때 파이까지 좀 안 가요.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2분의 파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3분의 2파이가 좀 안 가는 이 정도에서 이렇게 끊기게 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2분의 1인 거를 고르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될 거예요. x가 몇일 때? 3분의 파이일 때 말이죠.
라지 x는 3분의 2파이 사인 세타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3 약분되고 파이 약분되면 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로 다음 퀘스트가 열리게 되고 이 범위 안에서 2분의 1일 때는 여기서 2분의 1일 때 이렇게 되니까 6분의 파이 계열이죠.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이렇게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는 문제를 2번 푸는 건데 번역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번을 볼게요. 235번은 이제 여기 기출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학원 효원고등학교 21년도 기출문제도 마지막 서술형으로 있는 문제로서 이 문제는 얘는 0,0을 지나죠. 그러니까 y절편이 없으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그 다음에 sin x의 교점인데 일단은 잘 모르니까 n에다가 1씩 대입해 나가면서 그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보죠. n을 1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연수로 주어졌을 때는 하나씩 대입해 보는 방법이 되게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그려지고 반대편도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원점을 지나는데 그래프가 이 파이를 대입했을 때 1이 나오죠. 사인의 그래프가 최대값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만나는 점이 이렇게 하나, 대칭해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원점, 고정 이런 개형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n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기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주기가 짧아지니까 얘가 더 촘촘해지니까 교점의 개수가 늘어나겠죠? 그 개수를 한번 살펴볼게. n이 1인 경우에는 그 교점의 개수가 별표 1개 고정에다가 여기 있는 거 1개가 똑같은 게 2개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n이 2일 때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 같은 길이 안에서 얘가 파란색은 고정이죠. 파란색 고정인데 얘가 이런 식으로 2번 가니까 원래 하나 있던 녀석에서 2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별표시는 고정이고요. 여기서 2개였던 녀석이 아니 하나였던 녀석이 2개가 추가가 돼서 이렇게 3개가 됐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 3 이쪽이 이제 6개가 되는 거야. 자, 3까지 나열을 해볼게요. 어차피 이제 3, 4 구하는 거니까 몇 개 안 되죠? 3 하게 되시면 자, 이렇게 한 패턴이 세 패턴이 되는 거죠. 패턴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여기가 2개씩 늘어났으니까 2개 됐으면 총 4개가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패턴 하나 추가할 때마다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렇게. 그럼 다음 패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 2개 더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규칙성을 파악하는 문제로서 이런 게 이제 등차수열하고 이제 비슷한 논리로 되게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236번을 가보겠습니다. 평가원 기출이죠. 자, 모든 시그널 합은 자, x 변형이 조심하시고 얘를 전개해 주시면 일단 1 나오시고 그 다음에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오게 되죠. 사인 x, 코사인 x 제가 루트 3 사인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1이 지워지게 되죠. 1이 지워지면서 넘겨주면은 사인 x를 묶어줬을 때 2 코사인 x 마이너스 루트 3이 0이다. 따라서 사인 x가 0이거나 또는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인 걸 골라야 되는데 저 범위 안에서 골라야 되는 거니까 사인 x가 0인 거는 0부터 파이까지 해서 0하고 파이죠. 그래프가 익숙해졌다면 이렇게 좀 바로 써줄 수 있고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인 거 코사인 x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0부터 파이까지 2분의 루트 3인 거 이거 하나밖에 없네. 6분의 파이 그래서 실근 합을 다 더해주시면은 6분의 7파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237번을 볼게요. 자, 이차함수인데 그 개수나 상수항이 삼각함수로 되어 있어. 세타에 관한.
그래프의 꼭지점이 y는 x 위에 있을 때 아까 봤던 항등함수죠. 꼭지점의 개수 저걸 더해서 나누기 2를 하시면 되죠. 자, 우리 이차함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이차함수는 그 시그니처가 이 꼭지점이 있고 그 꼭지점의 x좌표에 대한 직선으로 축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축이 아주 야무진 녀석이야. 왜냐하면은 얘는 선대칭 도형으로서 이렇게 상수함수하고 교점에서 항상 이 두 중점이 이 축 위에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말이에요. 자, 이게 항상 성립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내가 동그라미 친 걸 각각의 두 근이라고 하면 어떤 2차식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녀석과 어떤 상수함수 간의 교점을 찾는 이러한 연립한 식을 살펴보았을 때 K가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이 변하지가 않죠. 영향이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긋던 간에 항상 두 근의 합은 이 녀석의 두 배로 일정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두 근의 중점이 항상 요겁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해주면은 두 근의 합이 2 사인 세타죠. 그래서 그 중점이 사인 세타죠. 축의 방정식이.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 축의 x좌표를 가장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사인 세타죠. 자, 그러면은 사인 세타가 x좌표고 그거에다가 y좌표를 대입한 게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래. y좌표인데 이렇게 해서 1이죠.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가 y좌표인데 그 두 개가 같다라고 두면 되겠죠. 여기다 대입하면. 자, 그러면 이건 사인 세타에 관한 저기 2차 방정식이니까 2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이퀄 0이니까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 범위 내에서 그려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꼭지점이 저 위에 있을 때, 자, 요게 x좌표였고요. 꼭지점에 요게 y좌표였어요.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똑같은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38번을 봐보죠. 자, 238번은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그, 부등식의 해에서의 부정의 상황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부정. 부정이 무슨 말이냐면은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을 가리켜서 부정이라고 하는데, 그 부등식에서, 그래서 부등식에서 부정이 되는 상황이 한 변씩 d가,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x의 변역이 모든 실수인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는 x가 어떤 폐 구간으로 폐 사이 구간으로 정해지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1하고 3 사이 이런 것 말하는 거죠. 얘는 x가 모든 실수. 자, 지금 이제 2차식,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에서 그러니까 2차식에다가 부동어를 붙인 게 2차 부등식인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하려면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려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되어야 되고요. 항상 0보다 작으려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결정이 돼야 되고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이걸 특정 짓는 식이 뭐죠? d가 0보다 작다입니다. 이거를 어떤 학생들은 0보다 큰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는데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게 판별식이라는 거는 원래 방정식에서 튀어나온 녀석이고 방정식에서 해가 없다라는 거는 여기는 이 포물선과 여기는 축이 교점이 없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혹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0이 크다고 얘가 0이 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실수는 결론적으로 최고차항의 계수하고 뒷값을 통제를 해서 그 상황을 가리키는 식을 뽑아냅니다. 자, 이 폐사익 구간인데 이 폐사익 구간은 얘하고 이제 다른 상황으로 내가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는 분명히 말해서 실수 전체에서는 0보다 크지 않죠. 하지만 내가 폐사익 구간을 이렇게 설정한다면 그 구간에서는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분명히 다른 상황이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핵심 키워드로 전학생 논리라는 논리를 제시를 합니다.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전학을 가본 경험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뭐죠? 이 반 짱이 누구야? 너냐? 나와. 맞자. 이렇게 해갖고 그 반의 짱을 성립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 들어가는 모든 그래프가 어떠한 숫자보다 작은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최대값을 갖고 그 최대값을 이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반대로 내가 어떤 숫자보다 얘네가 모두 큰 걸 확인하고 싶으면 가장 꼴찌인 친구보다 더 작은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학생 논리를 사용하시면 이 문제가 이 후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얘가 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학2, 고등학교 2학년 수학2에서 배우지만 회의 사익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대부분의 함수들은 최대 추수를 무조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이 혹시나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걸 이제 수학2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만족하는 실수 존재하기 위한 범위를 봐야라. 자, 이 녀석은 사인 코사인인데 이게 어떻게 요거에 해당이 되냐면 얘가 1 코사인 제곱이죠. 코사인 제곱을 내가 라지 x로 바꾸게 되면 치환을 통해서 이제 변역이 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세구간 변역이 있는 2차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2니까 a-2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고요. x의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자 그럼 이 녀석은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자 마이너스 1이 그 1이 여기 있는데 2분의 1이 여기가 0이고 2분의 1이 이쯤에 있으니까 이 녀석은 그 아래로 올록이니까 그 그래프가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음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최대치수만 궁금한 거니까. 자, 네. 실수의 값을 바로 봐라. 자, 그래서 여기 이거 그 딴 얘기 있구나. 이 얘기도 유효하긴 한데. 음. 어쨌든 이것도 비슷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보시면 여기서 최소값이 나오고요. 자, 얘하고는 지금 조금 다른 문제인데 미안해, 내가 딴 문제 헷갈리네. 얘가 최대값인데 세타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세타가 존재하면 x가 존재하겠죠. x가 존재하면 그거에 대응되는 요 y가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얘를 어떻게 봐주시냐면요. 네, 이 얘기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뺄셈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뺄셈 함수. 여기 뭐냐면 우리가 이 식을 갖고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축의 저기 꼭지점의 y좌표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하나로 두고서 분석을 하지 마시고 확실한 얘네들을 두시고 여기 2를 둬도 안 둬도 상관이 없는데 A를 이항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요거는 다른 문제에서 이 논리는 쓰이게 될 거예요. 내가 착각했습니다. 자, 얘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얘는 어떤 상수함수잖아. 그래서 요 녀석, 요 그래프를 어떤 그래프하고 상수함수의 교점의 관계로 대체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뺄셈 함수라는 키워드를 이제 등용을 할 건데, 뺄셈 함수. 자, 내가 이렇게 생긴 f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g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교점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우리 교점을 찾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그 y는 fx라는 그 식과 y는 gx라는 식을 연립해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 식을 연립을 해주시면 f는 g가 되는데 즉 f-g 이퀄 0 f-g를 내가 어떤 h라고 생각했을 때 이 빼서 생성된 뺄셈 함수 h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2차식이죠. 1차식이죠. f-g는 몇 차식일까요? 네, 2차식인 걸 알 수가 있어요. 2차식이니까 얘하고 모양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어떤 이러한 함수가 여전히 그려지게 되겠고
그 녀석과 얘는 x축을 가리키죠. 이 두 개의 교점을 요 상황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점이 무엇이냐면 얘는 뭔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판단하기가 힘든데 얘는 상대적으로 좀 더 친숙한 그림이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그 반대의 경우인데 이렇게 몰려있는 경우에서 내가 A를 이항시킴으로써 요식과 요식의 연립적인 관계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거꾸로 하는 과정이죠. 자,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명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 그래프에서 상수함수가 움직이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약간 이제 이걸로 진행을 해보죠. 자, 이런 식의 진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백셈함수라는 단어는 고3까지 쓰게 되는 키워드이니까 네, 오늘 처음 만났고요. 자, 다시 말해서 내가 x제곱 x-2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a라는 거의 연립으로 생각을 할 거고 이 녀석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축이 있었고요. 여전히 자,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저거하고 비슷하게 그려져서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1하고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자,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요렇게 말이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a는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상수함수입니다. 그 교점의 관계가 보이시죠? 음. 자, 근데 얘 범위가 실제로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그 범위로 좀 축약을 해주시면 자, 마이너스 1은 이쯤 될 거고요. 1은 여기까지니까 실제로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최소값은 몇이겠죠?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라는 최소값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그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축에서 가장 먼 게 최대값이니까 그 1에서 0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사이에서 이 마이너스 a라는 상수함수가 돌아다녀야만 교점이 생성돼서 x라는 근이 생성돼서 세타라는 근이 생성되는 거야, 결국에. 자, 그래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다. 근데 지금 변역이 마이너스 1과 1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얘도 포함이 되겠죠. 마이너스를 곱해주게 되시면 4분의 9하고 0하고 사이 구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눠서 교점으로 생각하시는 거 보시겠고요. 자, 지금 이제 수학원의 이제 삼각함수 저거 뭐지? 사인법 그 삼각함수의 활용 부분의 개념 진도를 앞두고 있고 지금 그거를 나가기 전에 수학하에 대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내가 영신요거는 푼 지가 조금 돼서 효원고 거 중심으로 먼저 가볼게요. 영신요거 거도 할 건데 효원고 자, 그럼 지금부터 효원고 해설 강의를 먼저 시작을 할게요. 1번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반대가 되고 이거 자리 바꾼 것은 마이너스 3,1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그림에 대해서 옳게 말하고 있는 학생은 자 이렇게 볼게요. 자, A 학생의 말부터 보죠. 자, 정의역은 X집합에 있는 모든 숫자를 가리킵니다. 공역은 Y에 있는 모든 숫자를 가리킵니다. 정의역 1, 2, 3이야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자, 맞는 거 모르는 거죠? 옳게 말하는 거. 네. 그 다음에 함수의 치역은 공역 중에서 선택받은 애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2가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들로 이루어진 게 상수함수가 아니라 상수함수는 치역이 오로지 하나만 존재하는 거야. 그 하나로 인기투표가 다 몰빵이 된 겁니다. 틀리고요. 자,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죠. 1대1 함수와 대응의 차이점은 한 개만 대응받는
것부터 1대1 함수로 판정을 받게 되지만 이런 식으로 선택을 못 받는 공역이 존재하지 않아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D가 맞게 되는 겁니다. 답이 A, D인 3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또 나왔습니다. 자, 뭐가 나왔을까요? 요거는 이제 원소의 개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계산을 해내는 그런 문제인데, 영어를 선택한 학생을 A집합이라고 하고 수학을 선택한 그 학생을 B집합이라고 해 봤을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영어를 선택한 학생은 25명, 수학을 선택한 학생은 28명. 자, 적어도 하나라는 말을 좀 주목을 해볼까요? 영어, 수학 적어도 하나. 이 적어도 하나가 가리키는 연산이 뭘까요? 바로 합집합입니다. 합집합의 그 기호를 생각해보면 A만 골라 좋아해도 되고 B만 좋아해도 되고 둘 다 좋아하는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말은 되게 많은 상황을 가리키잖아. 적어도 하나. 하나만 좋아해도 되고 다 좋아해도 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하나란 말이 합집합을 가리킨다는 사실 조명해 볼 만하고요. 그게 45인 거죠. 벤 다이어그램도 필요 없네요. 어떻게 보면요. 자, 그러면요. 자,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우리 합집합에 대한 그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시죠? A, B를 다 더한 다음에 교집합이 두 번 더해졌으니 한 번 빼는 식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거까지만 아는 경우가 많은데 얘를 이항시키고 얘를 다시 이항시키면 교집합 역시 굉장히 비슷한 식을 갖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 두 번째 식도 절대 놓치지 말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개 더한 다음에 합집합을 빼면 교집합이 나옵니다. 요거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 식이 익숙한 친구들은 이걸 보고서 53에서 45를 빼서 8을 바로 구해냈을 겁니다. 그럼 8의 교집합이니까 지금 수학만이죠. 수학만 한 애들이 28명이니까 20명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2초짜리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2분이 걸렸죠? 죄송합니다. 자, 네, 4번 볼게요. 자, 명제인데, 자, 우리 명제의 그 부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 줄 거 한 가지는 명제를 만약에 부정을 하게 되면 참거짓이 무조건 스위칭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판단해서 거짓인 걸 골라도 되지만 명제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 바꿔 말하면 내가 부정을 해서 참인 걸 골라도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는 근데 그렇게까지 고도화된 문제는 아니고요. 자, 4는 소수가 아니다. 백두산은 높은 산이다. 명제 자체가 부인이 되죠? 자, 4는 소수가 아니다. 자, 4는 소수가 아니니까 참인 명제죠? 참, true라고 쓸게요. 어떤 평행사 변형은 마름모이다. 자, 어떤이라는 거에 대한 단어도 이따가 이거를 묻는 심화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떤이란 단어는 여기 있는 녀석의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단어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나는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닌 게 아니고 사실 아닌 게 아닌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얘를 판단할 때는 일단 공집합이 되는 걸 판단하시고 그거를 뒤집는 방식으로 그 진리집합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따 문제 또 얘기할 거지만. 그래서 평행사 변형 중에서 마름모가 되는 애가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얘는 참이 명제가 되는 겁니다. 자, x가 3의 배수이면 x는 9의 배수이다. 자, 요거는 이번에는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로 알아보면은 x가 3의 배수인 애들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 9인 애들을 라지 q라고 했을 때 소충이면 대피이라는 말이 있죠. 뒤에 나와 있는 결론의 전제의 진리집합이 더 큰 범주여야 됩니다. 3의 배수가 큰가요? 9의 배수가 큰가요? 선생님 9가 크니까 더 크죠. 이러시면 안 돼요. 9의 배수는 원소가 9, 18, 27 이렇게 되지만 얘는 36, 98 이거 다 있습니다. 얘가 훨씬 부자예요. 그래서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얘가 거짓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합 간의 포함 관계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저기 화항구 학생이다. 실제로 홍길동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요거는 참이죠. 왜냐면 화항구가 더 많은 원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화항구 학생이 홍길동이다 이래버리면 틀리는 게 화항구 학생은 저기
뭐 진철이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왜 무조건 쟤라고 단정해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의 포함 관계로 우리가 참고지수를 판단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마디만 더 해보겠습니다. 발레라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발레 말고요. 발레가 뭐냐면 어떤 명제가 거짓으로 판명이 났을 때 그거의 근거가 돼주는 거를 바로 발레라고 부릅니다. 그 발레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녀석의 조건은 이제 스물 A하고 스물 B라고 했을 때 A면 B이다. 즉 다시 말해서 B 안에 A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발레는 바로 순수 A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참이 되기 위해선 포함 관계가 B하고 A하고 같아도 되지만 이런 관계나 B하고 A가 똑같은 이런 관계여야지 이 명제가 참이 되는데 A가 식민지여야 돼요, B에. 근데 그 식민지를 방해하는 자기만의 순수한 영역은 발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레에 대한 묻는 문제도 나오니까 발레도 알아둘게요. 자, 거짓인 명제 고른 거니까 뭐 얘는 참이겠죠. 모두 쓰면. 자, 그러면 이 4번에서 그 발레를 한번 알아볼까요? 4번의 발레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3의 배수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순수의 영역이니까 9의 배수는 안 갖고 있는 3의 배수의 영역이니까 그걸 좀 더 일반화 시키면은 자 얘는 뭐 3K고 얘는 이제 뭐 9K 다시라고 한다면 3, 1은 3, 3, 2, 6, 3, 3, 9 그러니까 세 개마다 두 개씩 나오죠. 그러니까 3K 그걸 어떻게 쓰면 되지? 그러니까 숫자로 그냥 쓰자면은 이제 3, 6, 그다음 9 빼고 12, 15, 18 빼고 이렇게 가는 건데 얘네들이 이제 발레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이제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x바 x는 3k인 것 중에서 9k 3하고 6가 그러니까 뭐 집합 하나 더 설정해서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3k 그러니까 y에서 저걸 뽑았을 때 그 요거를 조건제시법으로 표시를 하자면 차집합이라고 그러면 좀 너무 그렇고 3, 6, 9, 12 그러니까 k가 3의 배수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x는 3k인데 여기서 k는 3의 배수가 아닌 요런 애들 k가 3의 배수가 돼버리면 얘가 9의 배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또 표현해도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따 또 얘기하고 지금 한번 먼저 얘기를 해 나갈게요. 방금 나간 건데 우리가 자연수를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잉여류라는 건데요. 이 잉여류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시길 바래요. 가장 간단하게 자연수를 분류하는 방법, 홀짝으로 분류할 수가 있죠. 홀짝은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녀석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녀석. 자, 이거 검산식인 거 모양 보이시나요? 제수와 목 더하기 나머지. 자, 그러면 3의 배수를 기점으로 어떻게 나누냐면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없는 애들, 나머지가 1인 애들, 나머지가 2인 애들, 이런 식으로 모든 자연수를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4를 사용하면 4개의 그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잉여류 방식의 분류라고 하는데 이게 고난이도 문제에서 이 논리가 섞여서 사용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따 이제 이 해당 회차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잉여류 논리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얘를 예로 들면은 5라는 숫자를 그냥 와 5다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얘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녀석이군 이렇게 볼 줄 아는 눈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7을 넌 여기 들어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그런 눈이 필요한 문제가 그 IK 어쩌고 하는 그 문제 있죠? 네, 그 문제가 이제 그 논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5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건 3단 문법 문제죠? 자, 기본적으로 조건이 주어집니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P가 더 소충이면 대필이다. 충분 조건이 이제 3일 때 왼쪽에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대우를 쓰면
얘가 필요 조건이니까 대우를 쓰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Q가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잘 보세요. 낮 Q가 필요 조건이래요. 오케이, 뒤에 써줬어요. 근데 대우 쓰시면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러면은 이 산단논법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하수준으로 나온 건데, 자, 그러면 이게 결론이 가정이 있으니까 얘로 P면 R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이 산단논법 문제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해서 1차 산단논법으로 나온 결과가 있잖아. 얘네하고 얘네하고 다시 비교해서 2차, 3차 이렇게 끝도 없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최대 3번까지, 2번, 3번까지 엮이는 것까지 봤어. 그래서 산단논법 문제에 대한 결론은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벤 다이어그램. 그림 안에 다 그려지거든요. 다 보실게요. 자, 그래서 일부러 그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산단논법으로 합치는 문제랑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그 Q 안에 P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잠깐 진행을 멈추면. 선생님, 근데 지금이야 이거가 되겠지만 막 Q이면 날이다 막 이런 거 섞여 있으면 어떡해요?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이거 문자를 맞춰주시고 대우를 써갖고 맞춰주시고 예를 들어서 뭐 R에 대한 여집합이다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어려운 문제에도 적용시키는 걸 보여볼게요. 음. 자,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이게 그려졌죠. 그 다음에 Q가 R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산단문법이 자동으로 반영이 됐죠. P가 R에 있다. 그 다음에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판단을 하는 게 그림이니까 그림은 무조건 글보다 옳죠. 네. 자, Q가 R 안에 들어있다. Q가 R 안에 들어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 대우 쓸게요. R이 P 안에 들어있다. 틀리구나. 이렇게. P가 R 안에 들어있다. 맞고요. P가 R 안에 들어있다. 방금 맞다고 했죠? P가 Q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골라주신 거예요. 네, 깔끔하죠? 자, 그래서 이 3단론법의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나온 문제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는 연습을 좀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입맛을 다실게요. 자, 그 다음 나왔습니다. 자, 모든하고 어떤 문제죠? 음, 자, 모든이란 문제가 창의되기 위해서는 여기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어야 됩니다. X 중에서 성립하는 X가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참이되게끔 하는 자, 이거 아까 우리 다뤄봤던 문제죠.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x에 대한 변형이 없어요. 한 변씩 뒤쓰면 되는 거죠. 문제가 어떤입니다. 자, 어떤은 공집합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이 사람을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부등식을 부정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을 부정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다라고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거시실 때. 그러니까 이게 참일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 여기 있는 이 명제, 이거 명제죠. 그 명제를 부정하면 거짓이 참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부정이 그 참인 거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K의 개수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진행을 해보죠. 어떤. 아니면은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쉬운 거. 자, 어떤이 들어간 명제에서 거짓이라는 거는 이거의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쉬워요. 미안해요. 혼란 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이라고 하고 어떤이 참일 때가 있어요. 이때 해결하는 방법. 전제 부정하는 건 어렵고 일단 그 공집합으로 구하세요. 진리집합을. 그러니까 진리집합을 A라고 했을 때 나는 참인 걸 찾아야 돼. 근데 A가 공집합이 되는 걸 찾으세요. 이꼴은 명확하잖아. 그러면 답이 뭐 부등식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거 반대로 이렇게 반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하고 거짓의 어떤 중립적인 영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남한,
뭐 중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이라는 명제가 참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공집합을 구해서 이건 뭐야? 거짓에 대한 진리집합이잖아. 그거를 구한 부등식을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랑 사실 똑같은 거거든. 원 명제를 부정을 해서 하는 거. 근데 아무래도 이 명제를 뒤집는 것보다 그 부등식 결과를 뒤집는 게 더 쉬워서 그래서 그 문제 나왔을 때 또 다시 얘기를 해볼게. 자, 일단 이 명제는 거짓이 돼야 되니까 저게 저렇게 돼야 돼요. 자, 이 명제가 거짓.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로 볼록한 이 녀석이 0보다 큰 게 없어야 되는 거죠. 공집합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0보다 큰 거 없는 거 이렇게 접하는 거 포함됩니다. 0보다 큰 거 없죠. 얘도 됩니다. 따라서 D가 0이거나 0보다 작은 거거나 그겁니다. 자, 여기서 4분의 D를 여기 D를 써볼게요. K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왜냐하면 등호가 있으니까 0이어도 되는 겁니다. 요 식을 기억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 두 개가 또 되기 때문에 B'이 4죠. B'가. 그럼 4분의 D를 써주면 16-2의 3K-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되셨죠? 두 개, 이걸 니은이라고 할게. 이고, 그리고니까 둘의 그리고 관계, 공통범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수직선에 표시해 볼게요. 자, 얘는 4하고 마이너스 4의 패 사이 구간입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1차 식으로 보이네요. 양변을 2로 나눠주면은 8 마이너스 3K 플러스 2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거 넘어가면은 3K니까. K가 3분의 10보다 큰 겁니다. 자, 3분의 1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요렇게죠. 그럼 공통구간이 요 구간이니까 정수의 개수. 자, 얘가 3.3 정도 되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개수가 왜, 자, 잠깐만요. 검토. K제곱 마이너스 16. 네네네. 이거 플러스인가요? 그쵸. 플러스죠. 땡큐. 그러면은 여기가 8이고 3 플러스 3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여기 6이니까 6이 6이 3K 여기 마이너스 6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잠깐만요. 자, 그러면 요거 패구간과 패구간은 뺀 다음에 하나 더 하면 되죠? 그래서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 자, 그다음 7번이에요. 7번은 이제 빈칸을 하는 문제로 T 위치에다가 이제 도서관을 설치를 할 건데 그 주거단지 C하고 D 사이에 그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게끔 하는 그런 문제다. 뭐 산술기야 뭐 그런 거 생각이 됐는데. 자, 점 D를 AB 대칭도 저기 직선 그 대칭 그거죠. 9점이 된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모양이 좀 아쉽네. 자, D를 A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그 D 다시가 이쯤에 이제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PDD는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대칭이라는 것 특징이 여기 같은 거리만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수직 이등분선이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죠. 이 두 길이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PDD가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P 더하기 PD 다시. 자, CP는 요거죠. PD 다시는 요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내가 파란색으로 대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P가 이제 움직이는 동점이니까 이렇게 직선거리를 구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될 거야. 그래서 나에 들어갈 거는 CP 더하기 PD의 최소값인데, 이거 거리의 최소값 이것도 얘기할 게 있네요.
이거. 그래서 CD가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건데, 요게 왜 CD가 최소값이 되냐면, 직선거리이기 때문이죠. 혹은 그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이게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관련이 없고요. 더한 거의 최소값. 와, 정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간, 이렇게 T가 동점이니까 이렇게 직선거리가 될 때가 가장 짧은 거리가 되는 건 직관적인 거니까 여기 CD 다시가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자, 그 마지막 삼각형 CPA. 요 삼각형이죠. CPA랑 삼각형 D-P. D-P, D가 닮은 비가 M 대 N. 아, 그렇죠. 여기 비율이 있죠. 그러니까 저기 T는 A에서 내분점 공식을 쓰면 되는 거죠. 내분점을 생각하시면. 어. 자, 지금 여기가 똑같이 이제 n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대 요거도 m 대 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거 비례식 내가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을 텐데 L이라는 녀석이 가지는 비율은 m 플러스 n이죠. 걔를 나눠서 그 비율을 취소를 시킵니다. 내가 궁금한 지금 요 거리 P에서 A까지 거리 저 녀석이 차지하는 비율은 m이기 때문에 그 녀석을 곱해줍니다. L이 갖고 있는 비율을 취소시키고 알고 싶은 비율을 곱해주면 그 알고 싶은 비율의 실제값이 나오는 거죠. 비례식. 이등변 CD-ML이니까 답이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8번입니다. 어. 자, 요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요거 1대1 함수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1대1 대응인 경우가 있죠. 자, 지금 저 정의역과 공역을 내가 한번 표시를 해보면 정의역은 0부터 4까지니까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4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정의역이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시역이 0부터 8까지니까 4를 너무 크게 잡았다. 크게 잡자. 여기가 8이고요. 이렇게가 0이에요. 정역과 이제 공역을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이 1대1 함수가 되어야 한대요. 먼저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문제가 제일 쉽습니다. 자, 비교. 이 문제가 1대1 대응을 묻는 문제였다면 오히려 가장 쉬워요. 왜냐하면 교차하는 끝점과 끝점을 지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질 때 여러 가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빨간색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 범위 안에서 얘는 1대1 함수는 맞지만 대응받지 못하는 y가 존재하므로 1대1 대응은 아닌 경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길쭉하게 세웠을 경우에는 함수 자체가 부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정의역이 이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공역 내에서 대응되지 않으면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역 안에서 대응을 성공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정의역이. 근데 만약에 선생님 여기 y 있잖아요. 근데 정의된 공역 안에서 그걸 골라내지 못하면 x가 대응 화살표를 발사를 안 시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함수값이 없어서 대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함수가 부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역 안에서 발사를 못 시키면 그것도 매한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대1 함수가 되는 거는 얘하고는 좀 상황이 다를 거예요. 이거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였고.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같이 살펴보죠. 자,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이제 x가 2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지는데, 자, 그림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잠깐 세척 작업을 하겠어요. 작업, 네,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2일 때
이 k란 값으로 일정하고요. x가 0일 때 보세요. 이것저것 대입해 보시면 x가 0일 때는요. k가 날아가서 2를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죠. 자, 잘 보세요. 이게 되게 하얀색이 되게 중요한 점이야. x가 2일 때를 그 분기점으로 2보다 클 때는 양수가 돼서 k 플러스 1이라는 기울기가 나오고요. 여기가 기울기가 k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2보다 작을 때는 k 마이너스 1이에요. 기울기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증가해야 되거든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이거거든요. 1대1 함수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1대1 함수가 증가 혹은 감소 함수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어? 이렇게 하나만 여기서 만약에 증가하다가 나 잠깐 쉬었다 갈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 바로 깨지죠. 1대1 함수라는 건 사실 증가 함수 아니면 감소 함수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내가 지금 모든 경우를 다 컨트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증가 함수인 경우하고 감소 함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케이스 1, 케이스 2. 자, 여기서 만약에 감소 함수가 돼버리면 요렇게 가야 되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감소함수가 된다는 말은 지금 k-1도 기울기가 음수고 k 플러스 1도 기울기가 이제 음수라는 건데 그러면은 k가 1보다 작고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k가 음수죠. 근데 아까 2에서 2k를 가진다고 했었죠. 그럼 2k가 음수가 돼버리네? 어떤 일이 생겨버려요? 이탈. 함수 자체가 부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중상 정도 되는데 중상 정도 난이도 평가를 받는 문제의 특징이 여러 가지를 살피는 그런 과제를 요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그 알고리즘 사고 회로는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아닌가? 1대1 함수네? 1대1 대응보다는 조금 어렵겠네. 어디 보자. 1대1 함수는 기본적으로 증가 감소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어디 보자. 지금 K 때문에 헷갈려.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0을 대입하면 K가 무시가 되네? 오케이. 여기 하나 확실한 점 알았어. 자, 증가 함수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감소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감소함수 되는 거 생각해 보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건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이렇게 이상적으로 잘 갈지? 이렇게 갈지 판단하기 위해서 2를 대입해 보니까 2에서 벌써 나가리가 돼버리네. 아, 그러니까 너는 나가리 개수구나. 이렇게. 증가함수만 가능합니다. 얘는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일단 K는 1보다 크게 돼요. 그럼 이 K는 2보다 크게 된 거니까 2보다 큰 어디인 거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답에 다 도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봤던 이유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일단 요거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만약에 답에 있었어도 고르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바로 이 끝점에서 잘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1대1 대응은 그냥 끝점 겹치는 십자가점 찾으면 되는 거라서 제일 쉬운 게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했었어. 1대1 함수도 그 끝점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점에서 보기 위해서 아까 0을 대입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끝점에서 자, 요 점이 있죠. 요 점을 지나면 괜찮나요? 괜찮죠? 요 점보다 아래로 가도 괜찮나요? 아래로 가도 남는 잉여 y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위는 안 되죠. 그걸로 다른 하나의 구간을 정해주게 됩니다. 자, 이 k가 1보다 크다가 가리키는 거는 증가함수를 보장하는 범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 뭐였어? 4를 저기에 대입했을 때 4를 대입하면 4k 플러스 2가 나오게 되는데 이 녀석이 8보다 8인 것까진 괜찮아. 8보다 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럼 k가 2분의 3보다 작게 되겠죠. 그 답이 1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그러니까 그 정역과 공역이 사익 구간으로 이렇게 주어진 문제는 되게 다양하게 변형돼서 많이 나오는데 1대1 대응일 때는 끝과 끝. 자, 타입 1, 여기 잠깐 봐주세요. 타입 1, 그 다음에 감수함수 케이스도 있죠. 타입 2.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른 제약 조건이 없다면요. 쉬운 겁니다. 대응이 나오면. 함수가 나오면 시작점과 끝점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시되 증가 감소 중에서 모순이 없나 살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함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증가함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가 감소 함수인지 두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시고 모순점이 없는지. 증가함수일 때는 얘가 아래로 가지 않도록 아래 금지, 시작점에서 아래 금지, 그러니까 요거 아래 금지. 근데 끝점에서는 그 동점보다 위로 가면 안 돼. 위 금지. 감소함수에서는 시작점에서의 그 위가 금지, 여기서는 아래 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어지도록.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서는 감소함수가 중간에 나가리가 된 케이스입니다. 자, 1대1 함수, 1대1 대응, 증가 감소함수 두 개로 구분해서 생각하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요 표에 맞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가운데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감소함수 다시 한번 좀 리뷰 한번 해볼게요. 감소함수일 때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황에서 저기 4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4를 대입하시면은 아까 4k 플러스 2가 나왔는데 4k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불가능한 사례가 또 어차피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갑자기 중간에 내가 이거 못 찾으면 어떡하죠? 이런 말 나올까봐 좀 일률적인 기준을 주기 위해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나오게 되죠. 얘도 지켜야 되고 얘도 지켜야 되고 이거 엔드 관계거든?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클 수가 없죠? 어차피 브레이킹이 일어나요. 깨져요. 네, 그래서 불능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1대1 함수에 대한 기준을 들었습니다. 양끝점, 그러니까 증가함수, 감소함수로 분류해서 양끝점에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조사하라. 이렇게 한 문장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인데요. 항상 옳은 것은 이거는 이거 뒤집을 수 있죠? 이렇게. P가 크려면 P가 뒤에 있어야 되죠?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흡수가 됐다면 Q가 더 큰 거였는데 이게 등호여야지 성립이 되는 거죠.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부분 집합의 연산으로 표현하는 5가지 방법. 그 중에 차집합을 또 5가지로 표현하는 방법. 그거 개념원리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뒤집어서 Q가 더 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얘 참이죠. 배우는 그 원명제와 참을 한 게 아닌가? 그것도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자, 10번. 자, 필요충분이라는 거는 그 진리집합이 더 한쪽이 크지도 않고 완전히 똑같은 걸 의미하죠. 요거는 3번 좀 바로 고르셔야 돼요. 이거 절대방정식 알려줬던 거죠. 얘네는 다 진리집합이 0, 0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수범위 내에서. 그럼 이거 다 누가 큰지만 비교하면 되겠죠? 자, 얘는 x가 음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가 큰 거예요. 자, 얘는 마이너스 3하고 3, 얘는 경계값이 얘는 있기 때문에 뒤가 큰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5의 배수, x제곱이 5의 배수, 얘가 큰 거죠? 얘는 루트 5도 되잖아. 얘가 더 많은 거예요. 부자예요. 더한 게 무리수, 각각 무리수. 자, 얘는 더해서 유리수가 되는 게 존재하죠? 루트 5하고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에 더한 게 무리수인 애는, 자, 얘는 이렇게 각자 영역이 존재하는 이런 케이스예요. 자, 3하고 루트 5. 얘 유리수죠? 무리수죠? 얘는 둘 다 무리수죠? 이거는 얘가 더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죠? 얘는 이런 케이스예요. 5번만 좀 다른 케이스였고요. 11번입니다. 자, 이거 판단하는 거. 자, 우리 저 영신여고 문제였나? 이 절대값이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뭐 C하고 B 사이의 거리 그것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절대값은 그냥 제곱 때리면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거 알아주시고요. 절대값 등식은 자, 이거 완전 제곱식 고쳐보면 되죠. A에 관한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A-B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자, 제곱인 두 개의 합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의 기본 성질이 2번이죠.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말해서 음수가 될 수가 없다. 자, 이거 제곱하시면은 a제곱, 이 절대값 사라지고요.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절대값 하나를 합칠 수 있고요. a제곱, b제곱, 얘랑 지워지고요. 여기 마이너스 2ab 되고요. 자,
양변 다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절대값에 저기 부동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를 나눠주게 되면 부동호가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건 틀렸습니다. 절대값이 더 크거나 같다예요. AB 곱한 게 양수라면 같겠고요. AB가 음수라면 절대값이 난 양수인데 이렇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맞아, 디귿도 저거. 지금 디귿 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A분의 B. 아, 요거는요. 지금 A가 더 크죠? 번분수 해주시면 돼요. 위아래 A로 나누면은 요렇게 되거든요. 이걸 나눠주시면은 얘는 요렇게 돼요. 자, A가 더 크거든요. 요거 양수죠. 3분의 1 양수잖아. 양수니까 역수 취하면 자, 우리 역수라는 행위로 인해서 부동호가 바뀌는 케이스. 플러스 마이너스 역수에도 안 바뀌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바뀌어요. 플러스 플러스 바뀌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역수 취해 주시면은 부동호가 바뀌게 됩니다. 1하고 1 지워지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요 문제가 되는 건데 자, A, B가 이제 이거를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 자, 어떤가요? 지금 A, B의 부를 내가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A, B가 부호가 서로 같아. 그러니까 A가 큰데 얘가 플러스 5고 마이너스 3 이렇게 클 수도 있고 플러스 5고 플러스 3 이렇게 클 수도 있잖아. 위에 케이스라면은 마이너스가 붙은 게 작다라는 말이 맞게 되는데 부호에서 이미 쇼부가 나는 거잖아. 근데 저게 부호가 다를 경우에는 얘가 더 커지는 케이스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거는 전제 조건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거는 디귿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분수로 계산해 봤고요. 1부, 2부 끊어야겠네. 아, 참나. 그러면 한 두세 문제. 요거 한 문제랑 저기 가장 어렵던 그 문제 보고 맞춰볼게요. 자, 진리파 AB, 공제파 AB가 서로소일 때, 자, 서로소 나왔습니다. 우리 서로소를 잘 언급 안 한 것 같아서 지금은 정리를 해볼게요. 서로소는 이렇게 교집합이 없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런 상황으로 자, 서로수를 나타내는 집합의 연산 표현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A에서 B를 빼도 뭐가 지나갔나?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나도 너를 뺐더니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그리고 여집합을 했으면 걔가 대장이 되기 시작한다. 여집합을 했으면 그놈이 대장이다. 이게 네 가지가 다 서로수를 표현하는 연산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집합의 연산이랑 일반 숫자의 연산은 다르죠. 얘는 진짜 5라는 크기에서 3이라는 크기만큼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건데 얘는 교집합만큼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서 내가 잠깐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얘가 상수처럼 그 통째로 B만큼 빠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죠? 이런 순간이죠. 요거를 묻는 문제를 한번 본 것 같아서 A가 B를 포함하는 요건 거면은 얘는 진짜 찐 숫자의 연산 맹키로 얘가 통째로 나가게 되잖아. 잠깐 생각나서 한번 언급을 해봤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집합을 한 게 대장이다.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부 녹화를 마치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설명할 거니까 마지막 페이지 남은 거죠. 지금 여기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요것도 정리해 줄 거 있는데 약수 배수. 이것도 이게 효용고가 아니라 화정고에 있구나 그 문제가. 그럼 이것만 좀 정리해 줄게요. 다음 시간에 또 할 건데 이 약수 배수 문제 이게 난이도가 뭐 상인가 특이 바뀌었더라고. 여기 해설지에 이제 난이도를 평가한 게 있는데 이거 내가 지금 정리해 준 것만 정리하면은 난이도 중하로 떨어져요. 자, 기본적으로 약수라는 문제보다는 배수 문제로 주어지거든. AK가 이제 K의 배수라고 이렇게 주어져. 자, 보세요. 연산이 교집, 합집합이 있고 교집합이 있거든요. 교집합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배수 공약수가 바로 그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합집합은 이제 흡수의 원리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 두 개 얘기를 해볼 건데, 흡수의 원리. 한 가지 물어볼게요.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하고 누가 더 큰가요? 2의 배수가 크죠. 왜냐면 더 촘촘하게 많으니까. 그래서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하고 합집합을 하게 되면 큰 놈으로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일단 흡수 먼저 얘기해 볼게요. 흡수. 자,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합집합하게 되면 큰 걸로 흡수가 됩니다.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교집합을 하게 되면 작은 걸로 흡수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확인하셔야 될 흡수입니다.
여기 있는 얘네들 간의 약수 배수 관계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K1과 K2가 약배 관계의 경우 흡수로 엔딩이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약배 관계가 아닐 경우인데요. 그때는 이제 공인데, 공. 자,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의 공배수는 그거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인 요게 됩니다. 즉, AK1과 AK2의 교집합은 그 최소 공배수의 약자 AL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나열해 보시면 공감 가능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하고 합집하면 걔가 뭐가 될까요? 나도 몰라입니다. 자탕이 되거든요. 2468, 369 완전 그냥 대환장 자탕 파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나면 어떻게 되시냐면은 얘를 무조건 뭐 분배 법칙을 하건 없애주셔야 돼요. 없애주셔야 돼요. 막 분배 법칙 묻던. 정리를 하면 흡수하고 공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정리가 되는데 그 약수 배수에서 이 밑에 숫자가 약수 배수 관계의 경우에는 흡수로 굉장히 쉽게 정리가 됩니다. 두 개가 하나가 되죠. 근데 두 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는 걸로 그러니까 교집합까지는 환영이야. 근데 그러니까 교집합은 언제나 환영, 합집합은 흡수일 때만 환영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까지 얼른 보고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 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안 하면 절대 현장에서 이런 걸 정리를 하고 답을 못 내요. 얘는 사전에 공부해 갖고 들어가는 시험이야. 얘는 수학 시험이 아니라 사회 시험이야, 사회 시험. 자, 볼게요. n의 최대값과 m의 최소값, n의 최소값이죠. 자, 9하고 10이죠. 교집합 땡큐. 교집합은 언제나 환영. 그러면 18, 36. A 36이죠? 맞나요? 네. 그다음 합집합 흡수죠. 누가 더 크죠? A6로 흡수죠. 자, 근데 얘네 둘 사이 부분집합 관계야. 자, 36이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려면 얘가 36의 약수가 돼야 돼요. 약수가 오히려 더 커져요. M은 36의 약수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얘보다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더 커지니까 N은 6의 배수여야 되는 거야.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K가 2부터 스타트가 되거든요. 36의 약수의 최소값이 1인데 그 1 말고 2부터 시작한대. 그래서 약수의 최소값은 2고요. 그 다음에 6의 배수의 최대값은 이 범위 안에서 48이죠. 그래서 두 개 더한 게 50이에요. 4번. 이거를 정리하고 약수 배수 문제를 정리하고 문제 푸는 사람한테 이거 난이도가 중하 이하입니다. 근데 모르는 분은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여튼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고